네, 지금 한국 사회 제가 아까 전에 다문화 사회라고 말씀드렸고 또 아직 안전하지 않은 사회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한국 사회를 표현하는 다른 표현은 고령화 사회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초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사회 곳곳에서 나온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습니다. 또 노인 세대를 부양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시선들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 청소년들과 다른 세대에 대해서 인식부터 이 공동체의 구성원인 시민으로서 세대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남해 해성고등학교입니다. 해벤저스 팀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세대 간 갈등 해결, 당신의 청춘을 들려주세요를 주제로 발표할 남해해성고등학교 해벤저스팀 박소정, 신승주, 전희윤입니다. 그럼 우선 문제인식 배경과 실태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대한민국이 전체 인구 중 14% 이상이 고령 인구인 고령 사회로 접어들게 되면서 이와 관련된 많은 복지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또한 저희는 학교에서 사회 교과서 고령 아파트에 있는 고령화에 대해 배우며 노인을 공경하고 더불어 살아가자고 배웁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유튜브나 뉴스 댓글 등을 보면 노인은 젊은이들에게 집만 되며 세금을 축내는 존재라고 여기며 복지 혜택이나 노인 연금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고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지 혜택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과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실생활에 적용되지 않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왜 이런 괴리가 나타났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재학하면서 길거리에 막 나가게 되면 노인분들이 그저 막 앉아만 계시는 등의 수동적인 모습을 보였고 이러한 모습들이 저희 같은 학생들에게 각인이 돼서 결국 부정적 인식의 형성으로까지 영향을 미친 것 같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액티브 시니어를 강조하는 문화복지가 중요할 것 같다고 깨달았고 이를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고령 인구인 남해군에서 먼저 저희의 정책을 시행하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세대 간 갈등이 심각한지나 대한민국 사회 고령화를 어떻게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여기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한민국에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진에서 평소 노인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학생이 조금 더 많았는데요. 그래도 실제로 노인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적는 문항에서는 질병, 죽음, 꼰대 등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이미지의 단어가 다수였습니다. 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은 무의식적으로 노인이 부양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여기고 있고 또한 문화복지 정책에 대해서 모른다고 답변한 학생도 다수였습니다. 저희가 학생이기 때문에 저희의 신분으로는 노인분들을 대면할 기회가 적어서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분들께도 설문조사를 부탁드렸습니다. 이분들 또한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변해 주셨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외된 노인분들에 대한 심리적 접근을 바탕으로 한 문화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또한 노인분들을 위한 정책이므로 실제 남해 경로당에 가서 노인분들과 면담도 진행했는데 이분들과 면담을 진행한 결과 저희는 경로당의 몇 가지 프로그램 외에는 전혀 여가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다양성 있는 활동과 학생들과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깨달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주제와 관련해 현재 대한민국에서 어떤 법률이 시행되고 있고 어떤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그 한계는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적 노력과 그 한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복지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노인복지법 제2조 기본 이념 제1항에 따르면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조항에 대해서 후손 양육과 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만이 노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또 노인이 건전하고 안전된 생활을 보장받는 존재인가? 라는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또한 제2조 2항은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조항 역시 능력에 따라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의문점을 가졌고 현재의 노인복지법은 노인을 수동적 존재, 사회의 주변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저희는 모든 노인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액티브 시니어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노인복지법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정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제목으로 크게 3가지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노후소득 보장 강화, 치매 국가 책임제, 노인 일자리가 그것입니다. 이 정책들을 통해서 보건복지부는 노인 빈곤 완화와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에만 따르면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은 금전적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했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남도 차원에서 노인복지 관련 정책으로 눈에 띄는 것은 어르신 틀니 보급 사업과 노인 학대 예방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비롯해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노인복지 정책은 생계와 건강 관련 이외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여가를 즐기고 소외감을 해소할 만한 문화활동에 대한 복지 정책은 없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는 꽤 있는 실버축제 또한 경상남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남해군 차원 정책은 남해군 차원 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번에 당선된 남해 군수님의 2022년까지 WHO 고령 친화도시 지정을 받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남해 군수 공약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남해군은 다양한 노인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홈페이지에서도 다양한 노인 복지 정책 소개와 함께 여가 활동으로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노인 대학 운영, 5월 어버이날 행사, 10월 노인의 날 행사가 진행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추가 조사 결과 이러한 활동들은 수업 듣기나 치료받기 등 노인분들의 수동적 참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주제 세대 간 갈등과 문화복지에 관련된 해외 사례 2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국 잉글랜드의 더 배드는 노인이 침대 위에 앉아 길거리에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그 길거리를 지나다니며 자연스럽게 노인과 소통하고 그 사이에서 세대 간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로 영국 웨일즈의 더 시나몬 트러스트입니다. 이 단체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노년 생활을 권고하는데요. 노인은 반려동물을 혼자 세심히 기르기 힘든 환경일 수 있으므로 자원봉사자가 이를 도와주게 됩니다. 노인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면서 심리적 안정감과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으면서 자원봉사자들의 유다감을 통해 세대 간 갈등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럼 세대 갈등 극복을 위한 저희의 공공정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직 청춘이신 어르신들을 위한 나의 청춘에게 축제 개최입니다. 나의 청춘에게는 어르신들이 직접 다양한 프로그램의 주도가 되어서 진행을 할 것이고 학생들은 보조나 관람으로 참여하여 어르신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 행사를 통해 저희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적극적인 어르신들의 모습을 통해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어르신들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서로의 청춘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세대 통합을 위한 노인의 날 행사 개선 활성화 방안입니다. 여러분 모두 10월 2일 노인의 날을 아시나요? 남해군에서도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위 사진은 실제 진행되고 있는 남해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인의 날 행사 모습입니다. 보실 수 있듯이 이 행사 진행 방식은 대부분 어르신들은 앉아서 관람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진행 방식이 수동적이고 폐쇄적인 노인의 모습을 더욱 부각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평일 오전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되는 행사의 특징 때문에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기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노인의 날 행사가 위 사진들에서 보이다시피 액티브 시니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개선 활성화 방안은 첫째, 그 행사 진행 방식을 다양한 프로그램의 추가를 통해서 능동적인 어르신들의 참여가 주가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노인의 날이 있는 주 주말
다양한 남해 관광지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행사의 방식을 수정하여서 좀 더 다양한 세대가 함께 공감하며 즐길 수 있도록 행사를 수정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노인의 날 행사가 이처럼 다양한 전국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남해군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런 행사들에서도 액티브 시니어 개념을 도입한다면 좀 더 다채로운 행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세 번째로 세대 간 자서전 쓰기 당신의 청춘을 들려주세요입니다. 당신의 청춘을 들려주세요는 학생들이 주변에 노인회관이나 복지관 등을 찾아가서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친밀감을 먼저 쌓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어르신들의 인생을 담은 자서전을 작성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한 편의 자서전은 문집 형태와 글을 잘 못 읽으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CD 형태로 제작될 것입니다. 당신의 청춘을 들려주세요를 통해 세대 간 이해나 어르신들의 삶의 의미 찾기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동반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체적 예술 창작 활동 청춘 예수가 되길 바래입니다. 저희는 청춘 예수가 되길 바래의 활동을 크게 5단계로 나누어 구상해 보았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이 청춘 예수가 되길 바래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또한 위 사진은 전국에 있는 작은 미술관 지도입니다. 작은 미술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지역 주민과 교류하며 함께 문화예술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자는 작은 미술관의 취지를 더욱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는 실행 계획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노인을 수동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제2조 1항을 노인을 능동적인 존재로 규정하자는 내용을 담아서 법무부에 법률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저희의 정책을 경상남도 차원에서 실현시켜보고자 경남 청소년 참여 예산 제안 대회에 참여하여 발표를 진행하였는데요. 아쉽게도 도 차원의 정책 실현은 실패가 되었지만 저희는 이 내용을 보완해서 남해군 주민복지과 담당자님께 면담을 신청하였습니다. 1차 면담에서는 저희의 나의 청춘에게 사업이 어떤 부족한 점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 메인 프로그램의 부재. 두 번째, 부스 내용의 보충 필요. 세 번째, 예산 부족으로 신규 사업의 편성이 힘들다는 이유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축제에 개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내용을 보충하여 다시 2차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2차 면담에서는 축제를 따로 개최하기보다는 기존의 노인의 날 행사를 수정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진행하였는데요. 노인의 날 행사 제목 변경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부제목을 설정하는 등의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다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남해 봄날 출판사에 연락하여 저희의 자서전 쓰기 사업에 대한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남해 노인재 담당자분과 사회복지사님의 면담을 진행하였는데요. 복지사님께서는 어르신들이 단순한 활동을 선호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어르신들이 수동적인 배움에만 익숙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노인지회 담당자분께서는 실제 노인의 날 행사 운영을 담당하고 계셨는데요. 저희가 제안한 행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주시며 다음 노인의 날 행사부터 부스를 실질적으로 적용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또한 노인분들과 소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웃음치료사님과 전화로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보건복지부에 저희의 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실현시켜보고자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활동을 하기 위해 하는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교내 학생, 선생님 대상으로 브리핑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활동을 실질적으로 시행할 오리회관에서 할머님들께 저희 활동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는 남해시대 신문을 기사를 기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교내 캠페인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인식을 개선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이제 세대 갈등 해소에 앞장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당신의 청춘을 들려주세요. 첫 활동을 담은 영상을 보시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까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해변저스에게 큰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심사위원 질의응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소정 학생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공공정책으로 이렇게 제안하신 것들이 축제나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좀 넣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이 분들을 위한 어떤 관계 맺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공공정책에서 좀 보여지지 않고요. 하나는 뭐냐면 축제나 이런 게 이제 수동적으로 이렇게 참여하시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내용을 좀 바꾸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진짜 어르신들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공공정책으로 담은 것들을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소통하시면서 만들어진 건지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 공공정책 노인의 날 행사 그 개선 방안 같은 거를 그 남해읍 경로당 면담을 남해읍 경로당을 갈 때 그 사회복지사 분들이랑 그 대한노인지회 그 법인분들이랑 먼저 그분들에게 얘기를 들었을 때 경로당도 같이 찾아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경로당에 계시는 노인분들께 저희가 이렇게 개선을 하고자 하는데 근데 그 경로당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대부분 자신들은 지금 그 노인의 날 행사를 참가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발표한 대로 이런 식으로 바뀌면 어떻겠냐고 여쭤봤을 때 그다지 부정적인 답변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그러니까 그냥 노인분들도 노인의 날 행사가 재미가 없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뭐 예전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렸을 때 했던 활동 같은 걸 넣어서 바꿔보겠다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셨던 것 같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때. 네, 감사합니다. 다른 혹시 심사위원님 질의 있으실까요? 네, 양설 위원님. 네, 그 실천 활동을 되게 다양하게 하셨는데 정책 제안을 하신다든지 법률안 수정 제안을 하신다든지 다양하게 활동하셨어요. 그 본인들이 활동한 것들 중에서 박시연 학생이 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장 효과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된다 혹은 보람이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일단 올해회관 브리핑을 간 것이 가장 인상이 깊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당신의 청춘을 들려주세요 활동은 실제로 올해회관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올해회관에 가서 이제 할머님들의 이런 적극적인 의견을 들어보고 그런 실제 당사자들이시잖아요, 할머님들이. 그분들의 의견을 들은 게 일단 저희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생각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윤영 선생님. 세대 간 자서전 쓰기 문집이나 CD로 발간할 때 이 비용이 발생이 될 텐데 이 비용 부분은 어떻게 감당할 예정인지 네, 신승주 학생이 대답해 주세요.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서 일단 군청에도 연락을 해봤고 그다음에 아까 출판사에도 연락을 했던 게 이게 선제 경험을 갖고 계시니까 어떻게 하셨냐라고 여쭤봤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크라우드 펀딩이나 그런 방식을 통해서도 모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저희 학교 측의 도움이나 저희가 일단 활동을 실시해서 그 결과물을 군청에 가져가면 그 다음 연도 참여 예산제로 고려를 해보실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중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까요? 네, 여기 바로 앞에 손 들어주신. 네.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공공정책 때 첫 번째 제안이었던 것 같은데 노인분들하고 청소년들하고 같이 하는 부스 활동이었는데 거기서 청소년이 참가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청소년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뭐라 해야 되지? 방안. 네, 네, 방안. 유인 방안.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 노인의 날 행사를 수정하여 모든 세대가 함께 공감하여 즐길 수 있는 축제를 기획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남해군의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렸듯이 노인의 날 행사가 오전에 진행되고 그리고 그냥 단순 공연 관람 등의 솔직히 재미가 없는 활동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관광지에서 개최하고 주말에 개최하는 등과 부스에 흥미 요소를 더해서 청소년들까지 저희가 직접 참여하고 싶은 그런 축제로 기획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면 아까 저희 발표에서도 보셨듯이 저희 학교 학생들이 자서전 쓰기 신청을 저희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제에 관련해서도 봉사 시간 지급이라든지 어떤 다른 인센티브를 주면 학생들도 열정적으로 참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한 19초 정도 남았는데요. 저희 질문 받기에는 시간이 조금 모자르고 마지막으로 저희 19초 시간 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경상남도 참여예산제에서도 이런 주제를 학생들이 왜 선택했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고 했단 말이에요. 노인 문제 그리고 생계와 관련되지 않은 문화복지 문제가 되게 부각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발표로 인해서 그런 문제들이 한국 사회에 좀 더 부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와 질의응답까지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남해성고등학교 해벤저스였습니다.